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10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70번째 나라로 패션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벌써 코이카맨 방송이 2021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프랑스 지도와 국기 그리고 극장을 한번 보시죠. 프랑스 수도는 다 파리이죠. 파리. 면적은 64만 제곱킬로미터로 일본의 2배 면적인데요. 인구는 6,750만 명, 일본의 반절입니다. 땅은 일본의 2배 넘고 인구는 2분의 반절입니다. 국민소득은 4만 5천 불 정도이고요. 국경일은 1792년 9월 22일입니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이며 요충지로 예로부터 유럽의 십자로라 불렸습니다. 서는 대서양, 북은 북해, 남은 지중해와 접해 있고 한 변이 대략 1000km인 육각형이어서 헥사곤이라고도 불립니다. 평균 표고는 340m이며 광활한 대지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이탈리아와 스위스,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 라인강은 독일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는 세계 패션을 주도하며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노트르담 상과 같은 또 칸느 등 니스, 지중해 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넘칩니다. 국기의 청색은 성 마르텐과 자유, 적색은 성 데니스와 박애, 백색은 평등을 상징하고 있고 문장의 중앙부 좌측은 사자머리, 우측은 독수리머리, 월계수는 승리, 오크잎은 영혼과 지혜를 상징하고 도끼는 정의를 나타냅니다. 좀 이상하죠? 독지가 정의를 나타나니까. 하여튼 정의는 힘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먼저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에서 프랑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땅 프랑스여. 라인에서 대서양까지, 북해에서 지중해까지, 또 알자스에서 바스크까지 축복받은 비옥한 땅이여. 교회의 큰 딸이여. 유럽 문명의 십자로여. 에펠탑에 세워라 자유의 파란 깃발을. 개선문에 달아라 평등의 하얀 깃발을. 몽블랑에 날리자 박애의 빨간 깃발을. 생각이 존재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법의 정신은 무엇이며 신은 죽었다 외치는 자에게도 노트르담의 종소리, 사랑과 구원의 종소리 오늘도 울려 퍼진다. 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도 미라부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른다. 우리의 추억이 흐른다. 우리의 사랑도 따라 흐른다. 프랑스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은 10만 년도 더 된 것으로서 프랑스 지방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BC 1200년경에 켈트계인 갈리아인이 라인강 유역으로부터 현재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향해 남쪽과 서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BC 600년경에는 이오니아계 그리스인이 마실리아의 상업 식민지를 건설했죠. BC 120년부터 시작된 로마인의 갈리아 정복, 프랑스 정복은 BC 50년 율리우스 가이사르 시저가 정복해서 끝났습니다. 프랑스가 식민지가 된 거죠. 로마가 쇠퇴하면서 갈리아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8세기 이르러 메르벤거 왕조의 왕권이 카를링거 왕조로 넘어갔는데 카를링거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인 샤를마느는 9세기 초에 서유럽의 대부분까지 제국을 넓혔습니다. 1328년에 프랑스의 왕위는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6세에게 넘어갔으며 이것이
백년 전쟁 1337년부터 100년 동안 됐죠. 알려진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 혁명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했으며 구체자라고 불려져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유혈 사태를 거쳐서 5인 총재의 약체 정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끝났지요. 정권은 이내 나폴레옹에 넘어갔는데 나폴레옹은 1799년부터 15년 동안 처음에는 통령으로 후에는 황제로 프랑스를 지배하며 독일과 러시아를 침략했죠.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한 후 비시 프랑스의 필리프 페탱을 수반으로 하는 친독일 정권이 수립되었죠. 프랑스는 이걸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영국으로 망명한 샤를 두골 장군의 영도하에 자유 프랑스가 결성되었고 프랑스 국내에서는 레지스탕스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1944년 연합군과 자유 프랑스군에 의해 해방되었고 이어 제4공화정 하에 우회 민주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제4공화국은 1950년대 인도차이나에서 민족주의자 게릴라들을 상대로 한 전쟁과 알제리를 비롯한 프랑스 식민지대에 대해서 대두한 민족주의 운동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1958년 공직생활로 복귀한 드골 대통령은 제5공화국을 영도하면서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대부분을 독립시켰습니다. 1981년 사회당 출신은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88년에 재선되기도 했죠. 현재는 39세에 돼가지고 현재는 43세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이 집권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은 그보다 24세가 많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 나이 69세입니다. 마크롱은 43세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의 사랑에 대해서. 중학교 때 선생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그 당시 15살 24세니까 39세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16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애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부인은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마크롱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래서 16년 연애 끝에 이혼하고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전 남편이 작년에 죽었죠. 그리고 24세의 연하 마크롱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보다 어린 결혼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습니다. 그때 부인의 리더십이 아주 주요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 얘기가 드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성차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분이 멜라니인가요? 그 두 번째 분이 딱 24세 밑에입니다. 트럼프보다 24세 밑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부인이 24세가 많습니다. 하여튼 코이카가 1991년 4월에 창립되고 저는 그해 6월에 이탈리아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2달간 출장을 갔는데요. 당시에는 이탈리아에 직항이 없어서 파리를 경유했습니다. 파리를 두로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 동창인 김기만 동아일보 특파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1년 전 이라크가 그냥 90년이죠.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쿠웨이트로 날아가서 매일 특종을 써내며 동아일보의 3, 4개 면을 홀로 장시했던 그 유명한 김기만 기자입니다. 저와는 중마고이죠. 그의 차를 타고 호텔에 당도하니 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아일보 특파원의 차량이 티코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좁고 주차장은 제한되어 있어서 운전사 없이 재빠르게 다니기에는 소형차가 최고랍니다. 그는 서울에 들어와서도 티코를 구입하여 애용했습니다. 호텔에 예장을 부니 그가 말하기를 아침 8시에 자기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침밥을 먹고 로비에서 기다리랍니다. 파리의 첫날밥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아침 8시에 다다는 김기만 기자는 저를 루브르 박물관의 입구에 데려다 주더니 오후 4시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박물관을 보고 그 자리에 오랍니다. 자기는 외교부에 취재를 하고 가고 이어서 윤정희 백건우 부부와 취재 겸 점심 약속이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요. 윤정희 배우는 내 친한 친구 손병주의 큰 누님이니 나도 가고 싶으니까 12시까지 와서 나랑 같이 점심 먹으면 안 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가 말기를 그 부부에게 저만 찾은 약속이 돼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네가 오후 4시까지 나오려게 해도 루브르 박물관이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4시까지 보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주말 간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김 기자는 급히 가버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동양에서 온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조각이면 조각,
회하면 회하. 뭐 질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양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선조들은 전부 화가고 조각가였나? 밥만 먹고 그림만 그리고 조각만 했나? 그 유명한 미소 짓는 모나리자는 방탄유리에 갇혀 있었으며 그 앞에는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고 있어서 바로 진출하는 데는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문의아닌 제가 보기에는 모나리자는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이 많은지 어느 회랑에서는 제가 누워서 천장에 있는 그림을 보며 아픈 다리를 좀 쉬기도 했습니다. 점심도 박물관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때우고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주마간산하며 간신히 4시에 앞에 나와서 김기만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파피 저를 노르트담 사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성당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장엄함, 정교함, 정성. 놀라는 저에게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 소위 걱정된다. 너 이태리 가는 길이라는데 로마에서, 피렌체에서, 베네치에에서 그 성당을 절대 보지 말아라. 네 입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보지 말아라. 그래, 그런 말이 있죠. 유럽 여행은 먼저 처음에 런던, 파리, 로마 순으로 구경하라고. 대본에 로마를 먼저 보면 다른 곳은 하품 나오니까요. 입이 찢어질지라도 저는 로마가 기다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촌놈. 기 죽을 때까지 한번 죽어보자.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7시에 김 기자가 안내하는 한식당에 도착하니 공관에 근무하고 있던 이두영 참사관과 김양준 외환은행 차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불 고교 동창인 셈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그것도 타국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고 할 얘기가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토요일이라서 다 함께 에펠탑 개선문 시야궁을 저와 같이 보기로 하고 자정도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꽁쿠두 광장 개선문을 거쳐서 샤이오궁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다가 제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반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반지갑을 날치기 당한 것입니다. 하도 교묘히 당해서 우리 일행 4명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당한 거죠. 당한 지 3, 4분이 지났어야 제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주머니를 한번 만져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플싸. 금방 계단을 제가 내려올 때 어느 젊은 흑인 녀석이 뒤에서 막 비틀거려서 중심을 잃고 저를 꽉 껴안으길래 저는 간신히 안 넘어졌죠. 그때 그는 볼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지갑을 가져가니 청중히 미안하다고 해서 빼라동 이라고 했고 저는 안 넘어졌기에 괜찮아 빠말 not bad 그렇게 말을 했죠. 제가 소매치기를 인지하고 용서한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챘을 때는 그가 한 5, 600m쯤 도망갔을 텐데 그 속에는 한 1,500불 정도 자동차 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속절없었습니다. 우리 4명은 에펠탑 구경을 포기하고 반경 1km에 있는 쓰레기통을 또 화장실까지 다 수색했습니다. 돈은 포기하더라도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찾기 위해서였죠. 소매치기도 양심이 있어서 돈은 가져가더라도 증명서는 우체통이나 쓰레기통에 넣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권은 다른 데 있어서 분실하지 않아 다음날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간다고 하니까 서울 친구들이 로마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파리에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참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튜린 토리노죠. 이 튜린에서 연습받던 어느 날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제가 있는 튜린이 모나코 왕국과 프랑스 깐느 니스 해변과 바로 지척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기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저는 마침 월요일이 휴일이라서 연휴를 이용해서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출발한 열차가 이태리에서 프랑스 국경을 막 넘어섰는데 여권 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권을 보여주자 프랑스 출국 직원이 왜 비자가 없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아주 친구 나라고 이미 3개월 관광 비자 입장이 오래전에 체결돼서 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파리 갈 때도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출국직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를 한사코 다음 정거장에 하차시켜 자기가 같이 택시를 타고 자기 출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1시간이나 소요됐죠. 출국관리사무소에 그 상급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직원이 나 괜찮다면 그냥 가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상급자에게 물으니 그 직원이 착각을 했답니다. 제가 평양에서 온 한국 사람으로 서울서 온 게 아니고 평양에서 온 한국 사람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역까지 대다 줄 테니 다음 기차를 타고 가랍니다.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식한 프랑스 관리를 탓할 것인가요?
아니면 분단국에서 태어나게 한 저희 부모를 탓할 것인가요? 아니면 분단을 초래한 트루만, 처칠, 스탈린을 탓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38선을 책정하도록 원초적 원인을 만든 일본 사람들을 탓할 것인가요? 나는 3시간을 기다린 후에 다음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열차에는 승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필요했던지 바로 잠이 들었죠. 잠결에 깐역이라고 해서 급히 내렸습니다. 호텔을 정하고 여권을 제시를 요청해서 제가 찾아보니 앞불사 여권이 안 보였습니다. 열차 옆좌석에 놓고 내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다시 달려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연락처에 그 호텔 전화번호를 남겼죠.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오전까지 돌아갈 것인가? 나는 월요일 오후 4시 반 이태리 열차를 예매해 놓았던 터였죠.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죠.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 연수도 받을 수 없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된 거죠. 또 파리 대사관을 찾아가 수속을 한다면 일주일은 금방 지날 텐데 그냥 지금 주말에 파리로 가서 수속을 시작할까? 공간이 문을 닫았을 텐데 저는 고민하였죠. 심사숙고해 보니 여권은 돈이 아니니까 돌아올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여기가 동남아라면 한국 여권이 돈이 될 테지만 이곳은 자긍심이 세계 제일인 프랑스가 아닌가요? 저는 프랑스를 믿고 딱 2일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깐느 해변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주중에 몸을 담기 위해서지요. 루브르 박물관과 노르스담 성당에서 충격을 받은 이 서울촌놈이 또 한 번 깐느 해변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처녀는 모두 비키니 상의를 벗어던지고 신랄 같은 비키니 하의만을 거친 채 수영도 하고 비치발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비키니 상의를 입은 사람은 할머니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예쁘고 풍만한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저렇게 예쁘니 감추기가 아까웠나? 누드 해변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보통의 해변에서 서른 옷차림이라니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눈을 돌릴 데가 없는 영 시골뜨기였습니다. 그래서 풍덩 지중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죠. 저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금방 사진을 같이 찍은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어 같이 배치발굴을 해치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가슴을 드러내고 출렁이는 프랑스 처녀들과 함께요. 무릉도원인지 아베규환인지 이 한국서 온 서울촌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호텔에 돌아와 보니 영무실에서 여권을 찾았다면서 와서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멸치볶음, 고마워. 저는 고맙다는 말을 허공에내고 연발했습니다. 호텔 벨보이는 제가 돈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계속 멸치볶음, 멸치볶음, 땡큐 라고 계속 흥을 냈습니다. 무식한 프랑스 출입국 관세 직원에 대한 미운 마음도 달아났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 여권을 찾은 뒤에 바로 모나코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40분 달려 모나코에 도착했죠. 저는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에 입성한 시저 마냥 의기양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이 있었으므로. 하나의 증명서가 이렇게 천근만마 같다는 것을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나코역을 나서고 모나코 전 왕국을 제가 두 팔 벌리고 미친놈 마냥 하루 종일 헐개치고 다녀도 또 모나코를 떠날 때까지 아무도 제게 여권을 보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내 여권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무식한 프랑스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코리아가 가난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저로 인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만나면 그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물론이고 4강에 올랐고 G20 회의, 핵정상 회의, 세계개발협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런던 올림픽에서 너희 프랑스를 제치고 종합 5위를 달성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프랑스 관리여 멸치볶음 메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문화의 나라 프랑스 애들 다들 다녀오셨죠? 다음 시간은 71번째 나라로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잘 맞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